네, 이어서요. 화물 운송 원칙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고요. 전략 시스템, 10대 전략 시스템 필히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 중 화물 운송 원칙이 아닌 것은 긴 것은, 전략 시스템이 아닌 것은 긴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에 나오니까 타이틀과 내용을 필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규모의 경제 원칙입니다. 웬만하면은 뭐하고요? 큰데 실으라. 그 규모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 것이다? 단가가 낮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단위당 가격 단가죠. 자, 인력의 효율성과 연료 효율성, 장비 가격의 효율성도 많은 운송에 있어서 더 늘어난다. 그래서 크레인도 마찬가지지만 작업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동 시간이 줄어들고요. 작업 가동 범위가, 가동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을 적게 측정해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작업 공간으로 이동해서 작업한다면 그에 대한 부분도 계속 늘어나겠죠. 비용이. 그렇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하면 화물도 장비도 DC가 다 되는 거죠. 자, 거리 경제의 원칙입니다. 웬만하면 멀리 보내자. 그게 합리적일 것이다. 부산에서 서울 가는 거랑 부산에서 울산 가는 것은 가격이 다르고요. 부산에서 부산 내로 움직이는 것은 연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되는 단위당 가격은 톤키로 대비해서 길면 길수록 싸지더라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역시간 및 대기시간의 점유율도 꼭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연장선상에서 계속 달리는 거 하고요. 일을 따기 위해서 갔다가 섰다가 오도가 없으면은 또 이제 실질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그죠? 그래서 대기 시간이 많이 늘어나면 운송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사업이 아주 중요하고, 플랫폼은 배차와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시는 게 용이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운송 전략 시스템의 10대 원칙입니다. 10대 원칙. 다음의 10대 원칙은 필히 부셔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다음 운송 전략 시스템의 1번이 뭐냐? 트레이드 오프의 원칙입니다. 수송과 재고는 그 상충 관계에 의해 가지고 그 지점에서의 비용이 가장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더라라는 겁니다. 여기 그림이 어디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수송과 재고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는요. 자, 재고비는 운송량과 보관량 대비해서 계속 올라가고요. 운송 비용은 대비해서 계속 떨어집니다.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단가죠. 운송 단가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적정선을 찾아내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 적정선이 어디에 돼요? 재고비 곡선과 운송비 곡선이 마주하는 이 지점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직선을 걷습니다. 다, 그죠? 그걸 이어보면은 얘하고 더해서 그 점을 선택하고 쭉 이어보면 이런 포물선이 그려질 거라고요. 그래서 이 포인트가 가장 낮은 게 되고, 그 수단을 운송수단으로 도로 운송이면은 도로 운송, 해상 운송이면은 해상 운송을 선택하시면 되겠다. 이런 것은 뭐라 한다? 이율 배반적인 상반관계를 가진다. 그래서 상충관계, 상반관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가지의 목표 중에서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른 목표를 희생해야 되는 관계를 의미한다. 하나가 오르면 하나를 낮추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자, 자가용, 영업용, 믹스의 원칙입니다. 내 차만 운영하고 싶은 게 물류의 욕심이지만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오지나 아니면 저 먼 거리, 내가 배송을 하지 않는 거리는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자가용 트럭과 영업용 트럭을 섞어서 혼합하는 방식이 유리하겠더라 라는 겁니다. 단일 원거리 운송의 원칙입니다. 먼 거리에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단일 운송수단으로 쭉쭉쭉 밀고 나가면 싸진다 라는 겁니다. 운송수단이 연계되다 보면 그 가격에서 발생이 되는 비효율적 면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수송비, 수배송 일원화의 원칙입니다. 수송과 배송이 연계되어 가지고 일원화되었을 때 운송 단가가 낮추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수송과 배송에 대한 개념은 그렇습니다. 수송은 간선간
간선 간 물품의 이동을 시키는 것을 수송이라고 하고요. 지선 간 물품을 이동시키는 것을 배송이라 합니다. 간선은요, 물류 거점 간 이동입니다. 부산에 물류 거점이 있고 서울에 물류 거점이 있다. 그래서 운송을 하게 되는 단계를 간선 간 이동, 수송이라고 하고, 부산에서 부산 네트워크 내에서 물품을 다 소비자에게 뿌려준다든지 맨 마지막에 판매자에게 뿌려주는 행위를 한다. 그러면 배송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연계성은 하나의 일원화가 되어 있을 때야만이 효율성이 최고 높아진다는 겁니다. 자, 회전수 향상의 원칙입니다. 가급적 많이 돌아라. 가급적 공백이 없이 많이 돌아라는 원칙입니다. 자, 회전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효율성이 올라간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회전수는 공차일까요? 영차일까요? 영차입니다. 채울 영차. 안에 차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회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빈차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상하차 신속의 원칙입니다. 상하차 기간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그 시간은 단축할수록 회전율을 높일 수 있겠다. 자, 배송 특성 대응의 원칙이 있고요. 특성에 맞는 운송 수단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벌크 운송인데 차량이 벌크 운송 불가능한 차량을 통해서 운송한다는 말이 안 되고, 해상 운송 큰 프로펠러 CBM으로 한 50cbm 돼요. 50cbm 되는 것을 차량에 실을 수도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크레인을 통해 가지고 선박에 실어 가지고 선박이 이송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되는 이송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배송 특성 대응의 원칙이었고요. 리드타임 충족의 원칙이 있습니다. 제품 발주 후에 실제로 운송에 걸리는 시간을 리드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송이 있는 이후에 일정한 리드타임이 경과 이후에 물건이 나가지잖아요. 그 경과되는 리드타임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지만이 단가를 줄일 수 있다. 운송단가 분기점의 원칙이고요. 9번입니다. 사용 차량 선택 시에 수배송 단가가 낮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운송 단가를 제시하고 있는 여러 업체 혹은 차량에게 그 차량에 대한 수배송 단가가 낮은 것부터 선행적으로 먼저 채택해서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횡지 관리의 원칙이고요. 횡지라는 것은 우리가 운송하지 않는 오지를 의미합니다. 그 오지에는 내 업체 말고요, 타 업체가 간다고 하면 엎어 써가지고 그 업체가 여기 전달해주고 돈을 주는 것이 이상적인 경제적 원칙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0개 있죠. 10개. 10개는 꼭꼭꼭꼭 외우셔야 됩니다. 꼭꼭꼭꼭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자, 운송시장의 환경 변화가 있고요. 정보화 시스템이 계속 발달이 되면서 운송시장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운송은 드론이나 AI나 그죠?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운송시장은 계속 개발되고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시장을 정확하게 읽는 거야만이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물류로서 적응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고요. 그 사업의 전제가 코딩과 데이터와 시스템과 플랫폼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 환경을 꼭 아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중요한 것이 물류는 보안 경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지역에서의 보안이 일어나고, 특히 AEO 같이 미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요, AEO 같이 들어오는 물량이 정확한 보안 상태가 안 된다고 하면 외국에서 물량을 안 줘요. AEO 등록이 안 돼 있는 나라는 지역은 컨테이너 터미널이나 지역은 물건을 수주하기가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보안단체 혹은 규정을 꼭 통과하셔가지고 그 물량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운송 화물이 다품종 소량화되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개인의 화물 운송이 더 많이 일어나고요. 여기서 외국 간 이동에 있어서 배송료가 절감이 된다 하면 그 시장은 점점 더 넓어지고 광대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마찬가지고 알리바바에 있는 그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배송과의 싸움이다. 무료 배송. 그죠? 광고만 한번 읽으면 무료 배송을 나는 하겠다. 구글에서도 이야기하죠. 쇼핑은 무료 배송으로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자, 앞으로 이 물류는 다품종 소량 화물의 무료 배송이 주축을 이루게 될 겁니다. 자, 운송 시장의 국제화, 아웃소싱 시장의 확대, 뭐 당연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보안 철저히 하시고요. 운송 합리화 방안이 있습니다. 적기 운송. 운송은 그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계획대로 진행하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자, 운송에 있어서 웬만하면 먼 데서부터 가까운 쪽으로 몰아주고, 그리고 운송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경제적 운송, 웬만하면 크게, 그리고 실차율, 같은 말이 뭐예요? 영차율. 그 말이 뭡니까? 실제로 그 차량에 물건을 실어 놓은 상태로 운영이 되는, 그죠? 돈벌이가 되는 그 시간을 늘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차율과 회전율을 극대화하고요. 공차율, 공차 비공짜, 그죠? 안에 차에서 적재 물량이 없는 상태죠.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자, 운송 체계 합리화의 방안이 있고요. 운송 수단의 전환, 모달 시프트라고 운송 수단을 전환시키는 방법을 모달 시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운송 수단에서 다른 운송 수단, 보통 이제 기차에 많이 사용이 되고, 기차에서 다른 기차로 이전하는 작업을 하는 게 모달 시프트라고 하는데, 일단 나중에 뒷부분에 그림을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게 되겠습니다. 공동 수배송도 늘리셔야 되고요. 물류기기와 장비 등의 개선, 정보 시스템의 구축, 물류 아웃소싱 활성화, 복합 운송체계의 지향, 운송업체의 전문화와 대형화가 점점 이루어질 것이다. 개인의 성향은 계속 바뀌고 자원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을 가장 이상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업이 3D 입체 프린터가 되겠죠. 그죠? 그에 대한 재원을 갖다주고 모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자기 집에서 물건을 제조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반드시 반영을 해야 되는 미래의 물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운임이고요. 운임의 의의가 나옵니다. 운임은요, 물자를 이동시켜주고 받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불을 받는 비용을 운임이라고 합니다. 운임의 결정 이론이 있습니다. 서비스 비용 전략이 있고요. 서비스 가치 전략, 복합 전략, 순수효율 가격, 그리고 정책적 원가 이하 가격 전략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순차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서비스 비용 전략은요,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원가의 적정한 이윤을 더하는 가격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적정한 이윤은 최소의 이윤이 될 것이고요. 최소의 이윤만이 경제적인 공급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 서비스 가치 전략은요, 부가가치가 높은 화물에 대해서 그런 운송일수록 높은 운임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율의 서비스,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높은 운임을 적용받는 겁니다. 그 대신 뭐예요? 확실한 보안과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복합 전략입니다. 서비스 비용 전략, 운송임 수준과 가치 전략에 의해 가지고 운송임 수준을 적절하게 조율함으로써 제시하는 것, 그죠? 서비스 비용 전략과 서비스 가치 전략이 믹스드 섞여 있는 복합 전략입니다. 자, 순수 요율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협정 요금과 고시 요금을 제시하고 그 요금에 맞춰 가지고 그 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정책적 원가 이하의 전략, 얘를 발표하셔야 되죠. 이게 시험에 나오고, 정책적 원가 이하의 전략은요, 공급되는 단가가 그 시장을 무너뜨릴 수 있게끔 그 이하의 가격으로 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때는 신규 시장 진입을 할 때, 그리고 규모의 경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당장 맞지 않지만 소규모로 판매가 되고 있지만 많이 팔리면 그 단가가 맞춰지는 경우, 그리고
귀로 물량 확보시입니다. 귀로 물량은 뭐예요? 물건이 돌아올 때 복항차, 복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때 물량을 확보함으로써 원 가격의 이하로 가격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요 회사 다니면서 진해 재생사라는 것을 이제 오더를 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혹은 동해에서 석회석을 싣고 영흥, 보령, 뭐 화력발전소에 갔다가 돌아오는 기간에 복항차가 없어요. 그죠? 귀로 물량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진해 재생사를 떠가지고요. 진해 재생사라는 것이 시멘트의 원료였기 때문에 다시 쌍용량으로 파는 거예요. 쌍용 땡땡으로 파는 거예요. 이렇게 팔면은 운임에 기름이라도 추가적으로 기름값이라도 벌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사가 우리 그 영업적인 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물류 단가를 많이 낮출 수 있는 부분을 맞춰냈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님이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하셨죠. 자, 운임 결정 요소고요. 운임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요소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것도 중요하죠. 다음 중 운임 결정 요소가 아닌 것은 영문으로 표기가 되고 혹은 한글로 표기돼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거리, 당근이죠. 말밥입니다. 말밥.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운임은 늘어나죠. 늘어나고 평균 운임 단가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운송이 되는 화물의 크기에 따라 운임은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가고 핸들링이 얼마나 힘드냐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운임은 화물에 대한 밀도에 따라서 같은 밀도라도 밀도가 높은 것은 무게가 많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핸들링하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높은 것은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적재성이 좋은 것은 가격이 싸게 될 수 있지만 적재성이 어려운 것, 다단으로 물건을 쌓을 수 없다. 그거 혼자 야적을 해야 된다 라고 봤을 때는 뭐가 돼요? 운임이나 보관 비용 등이 올라가게 됩니다. 핸들링, 취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취급하기 어려운 물품은 가격이 올라가고요. 취급하기 쉬운 물품들은 가격이 내려가게 되는 거죠. liability, 책임입니다. 책임의 한도도 책임에 많이 지는 성향을 가지면 운임이 올라갈 거고요. 이게 대한 보험 부분 비율도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마켓 팩터입니다. 마켓 팩터는 시장 요인에 인해 가지고 그 운임이 결정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 그래서 운임이 사회적 요소에 반영이 된다.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다. 그리고 타리프와 컨퍼런스 등등도 여기에 시장 요인에 해당이 되겠다. 정책상도 마찬가지고 동맹도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distance, lot size, density, stability, handling, liability, market factor까지 7가지를 무조건적으로다가 외워주시면 나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